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오늘은 마왕님, 무스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나오셨죠? 제주입니다. 이쯤 되면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제 분량을 챙겨야죠. 그렇죠. 우리 무스님이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처음이시죠? 제 처음이라고. 두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요 근래 일주일 만이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또 이제 펜타마츠 팀의 이제 헌팅이라든가 이걸 또 다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무스 씨는 3기 서바이벌 오디션 같이 옆에서 멘토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이 컨텐츠 외적으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죠. 공포라디오가 사실상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잘. 아, 늘고 있나요? 박수 한번. 역시. 근데 이제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서 또 작가님이 저희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좀 각색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걸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또 윤시원. 맞죠. 이 센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너 왜 나왔냐는 거죠. 저요? 너요. 저도 살아야죠. 한번 살려주세요, 진짜. 제가 컨셉을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공포라디오를 하면 할수록 점점 라디오 스타가 돼가고 공포 라디오 스타가 돼가고 있는 그거 TV에서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게스트 나오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나중에는 좀 이런 라디오 스타 같이 게스트 이렇게 섭외해서 또 이런 컨텐츠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공포 라디오부터 살려야 된다. 그런 게.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포 라디오 또 순서죠. 뽑기. 어떤 사연부터 읽냐? 그쵸. 한번 뽑아보시죠. 처음이신가 봐. 우물무덤. 오? 우물무덤? 그럼 물무덤 아닌가요? 흔히들 이게 우물무덤이라 하면은 이제 수살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다른 내용? 다른 내용. 그러니까 같은 세대니까 링. 링 있죠. 맞아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거 보고 링이 이제 우물에서 나오면서 TV로 나오잖아요. 그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무덤이라는 게 저는 이제 우물하고 무덤이 이렇게 딱 매칭이 안 되는 게 원래 무덤이라는 거는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묻다에 그 명사형 종결어미 엄이 붙어갖고 묻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묻어야 되는데 우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물이니까 물은 우리가 묻는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대신에 우물은 아무래도 깊고 이러니까 우물에 누군가 빠져서 거기를 덮어서 무덤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우물이었던 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재사용한 거지. 거기다 이제 넣고 뚜껑 닫았다. 그런 느낌? 그렇게 했다. 네, 그죠. 왜냐면 마른 우물도 있을 거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우물. 이제 다 말라서. 왜 또 괴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서 마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시체가 있다던가. 괴담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예전에는 뭐 없진 않았을 텐데. 맞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 기르다가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무스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해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연은 우물무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딸만 있던 친척분의 양자로 들어가셨는데 그 양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사시던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 마을은 논밭을 한참 지나야 겨우 또 다른 집이 나오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도 없는 곳이라 시내를 나가려면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곳이었죠. 저도 이 마을에서 2살까지는 살았었는데 정말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민속촌에서 볼 법한 그런 집이었는데 대문은 긴 막대기 2개로 막아두는 게 전부였죠. 들어가면 소, 돼지 우리가 왼편 끝에 있었고 집 뒤편에는 작은 우물과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딸기밭이 있었습니다. 물도 펌플질로 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오래된 집인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나마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시고 나서야 부뚜막에 LPG 가스를 들였다고 합니다. 기아집 오른쪽 뒤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희 집보다 좀 더 큰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던 초가을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희 가족이 살았던 그 오래된 기아집을 처분해야 하니 시골로 내려와 달라는 고모의 전화였죠. 부모님과 전 할머니를 모시고 바로 시골로 향했어요. 당시 고모 집은 마을 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 저흰 고모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기아집 청소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고모네에서 기아집 가는 길 중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아 쇠로 만든 뚜껑으로 덮어두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어디쯤 왔는지 가늠하곤 했었어요. 다음날 먼지 자욱한 낡은 기아집을 반나절 동안 청소하고 툇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뒷집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적막한 동네에 무슨 소란이지 싶어 저는 의아했어요. 그리고 분명 저 집도 빈집이 된 지 오래됐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도 잠시 누군가 집을 보러 왔나? 생각이 들자 이내 납득이 되었고 전 다시 툇마루에 누웠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탓인지 저는 그렇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깨니 어느덧 해가 졌더라고요. 사선 위로 보이는 큰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기아집에서 자기엔 날씨가 너무 쌀쌀해진 탓에 저는 다시 고모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나왔어요. 고모네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다 보니 불 켜진 뒷집이 생각나 고모에게 여쭤보았죠. 고모, 뒷집에 누가 이사 왔나 봐요. 아, 무슨 소리야. 대학생들이 잠깐 쓰고 쭉 빈집인데. 대학생이요? 뭔 봉사를 한다고 우르르 와가지고 이장님 댁에서 잠깐 내줬다던데. 아, 잘은 모르겠고. 아, 그리고 몇철 있다 다 가고 쭉 비었어 거기. 분명 불빛을 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늦게까지 집을 둘러봤나 하고 이내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 끝마치지 못한 청소를 마무리하러 기아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서둘러 마무리하고 가려 집 주변 둘러보는데 뒷집에 또다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순간 왜 불이 켜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랜턴을 챙겨 들고 뒷집으로 향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평소 겁이 없는 편인데도 그날은 좀 무섭더라고요. 랜턴 불빛에만 의지하며 정말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서우면 그냥 돌아갔어도 됐는데 그땐 이상하게 빈집이란 걸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뚝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맞더라고요. 뒷집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어요. 저는 뒷집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저 아랫집 사람인데요. 계세요? 그런데 순간 뚝 울음소리가 그치는 겁니다. 갑자기 온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랜턴 불빛으로 안을 쭉 둘러보자 방문거리에 잠금쇠가 걸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이 칠흑같이 깜깜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빛이라고는 제 손에 든 랜턴빛 하나였어요. 순간 전 고모의 말씀대로 이곳이 빈집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지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고 제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했어요. 전 꼭 뭐에 홀린 것만 같아 다급히 그 집에서 나오려 발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삐그덕 부엌 문짝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대문 밖을 나섰는데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아가고 있었죠. 빗장 걸려 닫혀있는 줄 알았던 나무 문 한 짝이 스르르 열렸어요.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도망쳐 나왔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고모네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하얗게 질려 집에 돌아오자
고모도 놀라셨는지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헛것을 봐 조금 놀란 것 같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뒷집에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죠. 다음날 고모와 선산에 가 성묘를 하고 해가 질 때쯤에서야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생각보다 꽤 고된 작업에 전 좀 지쳐있는 상태였죠.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전 말할 기운도 없어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마을 큰 우물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중간쯤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딱 봐도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젊은 여자가 빤히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마을에서 저렇게 어린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전 바로 고모에게 물어보았죠. 고모, 저기 저 여자는 누구예요? 누구? 저기 저 우물 앞에 서 있는 여자요. 아무도 없는데? 저와 고모의 대화를 들은 아버지가 잠시 차를 세우고 우물 쪽을 바라보시더니 아무도 없구만. 중얼거리곤 다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 눈에 보이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지? 어제 일도 함께 떠올라 식은땀이 순간 쫙 났지만 전 다시 모른 척하며 도착할 때까지 그냥 눈을 꼭 감고 갔어요. 왜 자꾸 사람이 아닌 것이 제게 보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다음 날 저희 가족은 기와집 정리를 완전히 끝내려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조용한 마을이 어쩐지 그날따라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중간 우물에 다 와가는데 저 멀리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버지도 이런 소란은 처음이신지 무슨 일인지 보고 가자 하셨어요. 차에서 내려 동네 어르신께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지 뭐요. 우물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에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젊은 여성의 시체가 우물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쇠로 막았다며. 그러니까요. 그날 저는 살면서 시체를 처음 보았습니다. 온전히 본 것은 아니었지만 꽤 가까운 곳에서 보았어요. 신원을 확인한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봉사왔던 대학생들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그게 언제쯤이냐 물었고 한 달 전이라 답하시는 것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체의 형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법의학에 관심이 많아 논문도 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 읽는 편인데 오래된 익사사체라고 하기엔 좀 간극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장님이 바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체가 온전했어요. 마치 방금 익사한 사람 마냥 어느 곳 하나 부패한 곳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경찰도 재차 이장님께 시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장님은 그때 이후로 젊은 사람들은 온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추운 한겨울도 아니고 우물의 수온이 낮은 편도 아니라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었죠. 후에 이장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정말로 잠든 사람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농업용수로 썼던 이 우물을 아예 콘크리트로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도 동네 어르신들이 농업용도로 물을 뜨려다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고모와 동네 어르신들이 하도 쉬쉬하셔서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곤 해요. 오랜만에 그 근처에 다녀올 일이 있어 간 적이 있는데 그 적막하던 마을이 이젠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뒷집가 우물에서 보았던 여자가 그 여성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물에 제가 있으니 누가 제발 알아달라고 뒷집까지 찾아와 울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이 빠져있던 그 우물 앞에 서서 그 여성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기에 제게도 보였던 것일까요? 이젠 무섭다기보다는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게 안타깝다. 우물에 빠졌는데 시신이 온전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흐지부지 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죽었게 되었을까? 정말 그 대학생이 맞는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 짐작해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가정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라면 피해자분께는 정말 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만 들었을 때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 전쯤에 왔던 대학생 무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시신을 숨겼다는 건
이 마을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한번 와봤다가 저기에 우물이 막혀 있다라는 걸 봤어.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단 돌아가고 나서 어떤 이유로 시신을 그때 그 마을에 거기에다가는 숨길 수 있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연고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마을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러니까 가능성만으로 놓고 봤을 땐 그 뒷집에서 소란스러움과 우는 소리 그리고 불빛을 봤다 그랬잖아요. 아마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그러면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범인을 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눈이 마주쳤던 게 오히려 범인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가 빈집이라는 거, 우물이 막혀 있다라는 걸 그 한 달 전쯤에 왔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가 아닐까. 그 대학생들이 단체로 온 건 한 달 전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 좀 직전이었다면 수도 온전하고. 네, 그러면 좀 앞뒤가 그러면은 좀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마을 주민이었으면은 거기 우물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보다는 더 외지 쪽으로 숨기지 않았을까. 더 잘 숨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쇠도 닫혀있고 안 쓰는 우물인가 보네 하면서 거기를 은닉의 장소로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지 사람일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가 이제 제작. 이제 프로파일링으로 봤을 때 범인은 자신의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운 근처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보통 프로파일링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나요? 네. 근데 30대는 어떤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무스 씨는 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자는 뭐 우리가 뭐 왜 우물에서 그러니까 타살이었냐? 자살이었냐? 읽어보신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마왕 형님처럼 타살, 자살 이거와는 다르게 진짜 실제로 사고로 우물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를 찾아달라고 약간 슬픔? 약간 그런 걸 느꼈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었을 때. 그러면은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러면 시신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물속에 있었는데? 가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물에서는 훨씬 더 빨리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전하려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계절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쉽게 있는 일은 확실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떠나서 확실한 건 자살이어도 조력자가 존재해요. 타살이라면 당연한 게, 왜냐면은 우물에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쇠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뛰어들고 난 이후에 쇠를 다시 돌려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면 조력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타살이라면 그걸 한 사람이 닫아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수살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우물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수살기가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 물에서 죽은 귀신을 수사기라고 하지 물에 있는 시신이 수사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좀 앞뒤를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우물에서 빠져 죽은 귀신일 경우에는 수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수사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수사기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수사기는 사실상 물에만 안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좀 안전한 귀신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지방령이지 않을까, 원한이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죽었으면.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우물하고 집하고도 거리가 조금 되는데 이 집에서도 모습을 보였고 우물에서도 보였고, 이게 같은 귀신이었을까라는 의문점도 든. 일단 땅 위에 발을 대고 있으면 지방령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수사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지방령도 똑같아요. 수사기가 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지 그 자리에 자기가 천도가 되는, 천국을 가거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지방령도 땅에 박혀 있는 지방령이거든요. 얘가 다른 사람을 여기서 죽여야지 천도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장소만 다르고 본질은 같다. 다 나쁜 거다라는 게 제 소견이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살아야지. 있을 수 없는. 그렇죠.